예, 질문 이제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어, 박석수 교수님께서 다 아시는데 저한테 이제 시험하려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. 네. 네, 말씀드리면 그 아까 그 강의 자료에서 예, 그 수증기 데모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산화탄소 2배증에 이제 동일한 그, 그 복사 효과를 갖는다고도 말씀드렸었거든요. 그렇죠? 이제 예, 그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더 말씀드리면 복사학에서 이산화탄소는 그 우리가 가시광선이 있고 이제 적외선인 인프라레드 예, 파장이 있는데 이제 이산화탄소는 약 한 13에서 15 마이크로미터 정도 아주 그 적외 파장이요 100 마이크로미터까지 있으니까 예, 한 4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지엽적인 예, 부분에서 흡수를 하고 있고요. 말씀하신 대로 수증기는 대체로 적외 파장 전체에서 흡수를 합니다. 그래서 수증기가 훨씬 더 파워풀한 예, 이제 개수인데 이게 이산화탄소가 아주 좁은 영역에서만 선택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선택적 흡수라고 이제 우리가 강의 시간에도 합니다. 우리가 복사학에서 음, 선택적으로만 흡수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. 그죠. 13에서 15 마이크로미터에서 이제 예, 조금씩 이산화탄소가 아무리 증가를 해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흡수 능력이 어, 이제 한계에 도달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산화탄소 증가했다 이배징에 따라서 이제 복사 에너지가 점점 이제 같고 그다음 복사 에너지가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라서 복사 강제력이 세츄레이션 되는 그런 예, 이제 현상과 맞물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어쨌든 수증기 대모김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굉장히 크고요. 네. 예, 그다음에 소빙하기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최근에 찾은 결과가 조금 아리송해서 요거는 제 전문성을 좀 벗어나긴 하지만 이 그 흑점과 그 솔라 레디에이션의 관계가 또 리니어하지도 않더라고요. 생각보다 예, 장기적으로 볼 때. 예, 그래서 과거에 소비 강의가 있었을 때 그 흑점 활동이 좀 약화됐을 때와 지금 흑점 활동이 약화돼 있는데 예, 그 과거에 소비 강의가 있었을 때 흑점으로 보면 이 요즘 때나 과거의 그 소비 강의 때나 흑점은 다 약화된 건 맞는데요. 예, 그 당시에 과거에 이제 소빙하기는 솔라 레디에이션이 굉장히 적었고 최근에는 그 흑점 활동이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그 솔라 레디에이션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. 아, 그래서 소비 강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금 고려가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실제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소빙하기를 이끄는 거는 솔라 레디에이션이지 개수는 아니니까요. 예. 예, 그런 측면에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온실가스 지구온난화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200년 전에 산업혁명 이후에 예, 고고 기울 예. 네. 네, 답변 드리면 네. 그러니까 최근에 뭐 어찌 됐든 간에 과거에 그 온도가 먼저 상승했고 이제 과거 자료를 보면 고기후 자료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따라서 증가했고 또 뭐 계속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요. 증가하다가 다시 온도가 떨어지면 또 한 50년에서 이제 50년 정도 이제 시간차를 두고 이제 온실가스가 줄어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인과관계상 과거는 온도가 먼저고 온실가스가 나중이다. 뭐 그렇게 되는데 요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. 요즘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아마 또 한 그 리스판스 반응이 50년에 뭐 몇십 년에 올 거고요.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자연적인 거고 최근에 어쨌든 급격하게 지금 온실 기체가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복력까지 다 포함해서 1.1도가 상승한 이게 이산화탄소 2배증에 1.1도. 그러니까 현재까지 1도가 증가했다고는 하는데 그 중에 한 0.7도는 왜냐하면 지금 2배증이 아니고 한 1.5배 정도 증가했거든요. 그 중에 한 0.7도는 기여했다고 봅니다. 순수하게. 예. 제가 사실은 그 시간이 좀 더 허락하면은 아까 그 기후 모델 전체가 다 유엔이 다루었지만 이제 그것의 평균을 유엔이 컨센서스라고 예,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3.5도가 민감도라고 보는데요. 왜냐하면 최대가 아까 보셨듯이 5.6도, 최소가 1.8도인데
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전체 모델 중에 저쪽 오른편에 있던 이제 예민하지 않은 그런 모델이 더 현실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더 합니다.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일단 그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에 의하면 그 민감도를 줄였을 때 훨씬 저기 하이드롤로지컬 사이클이라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수가 비가 오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시뮬레이션이 현실에 더 가깝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. 이제 저의 접근 방법은 저는 이제 보통 인공위성 자료를 가지고 인공위성이 전 지구를 이제 촬영을 하는데 어 인공위성 가지고 지구의 온도를 측정하고요. 그다음에 지구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측정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와 지구의 에너지 간의 관계 속에서 봤을 때 저쪽 그 덜 민감한 모델 있죠? 예.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별로 온도가 안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델들이 훨씬 현실 세계와 가깝다 보여집니다. 예.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입장은 IPCC가 그 이제 컨센서스라고 주장한 그 기후변화 시나리오보다는 좀 더 낮은 수준의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. 예. 근데 자연은 그 온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평형점을 다 이제 벗어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러니까 온실 기체뿐만 아니라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뭐 구름이 생길 수도 있고요. 뭐 아니면 뭐 갑자기 눈이 쌓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에너지의 불균형입니다. 근데 자연은 그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퀄리브레이션을 이제 통해서 이제 변화하는데요.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그 온도가 올라가면 그 국지적으로는 온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온도 차가 크거나 저희는 이제 보통 차이를 더 중요시 여기는데요.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어 이제 한쪽 부분만 뜨거워질 때가 지금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온난화가 되는 것은 이제 에너지 불균형이고 그것이 국지적으로 어딘가를 식히고 그것이 또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대기의 대순환을 또 만들고요. 국지적인 순환을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면 실제로 그 아까 시계를 보면은 온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도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요. 올라갔다가 조금씩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뭐 그런 것이 이제 자연이 계속 이제 평형점에 이제 그러니까 불균형된 이제 에너지를 자꾸 평형점으로 돌리려는 그런 이제 시도입니다. 그것이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스테판 볼츠만 대목입니다. 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단정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한데 없습니다. 단정할 수 없습니다. 모든 게 과학은 단정할 수 없고요. 근데 우리가 과학자들이 하는 것은 계산 아닙니까? 그렇죠? 계산 모델을 통해서 계산인데 온실가스를 요만큼 증가시켰더니 한 뭐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. 아까 제가 그 확실하다는 부분 빼고 대목인 빼고 확실하다는 부분만 하면 그럼 아까 그런 계산에 따르면 지금까지 온도 변화를 이제 보았을 때 한 0.7도는 올릴 겁니다. 온실 기체니까 온실 효과니. 그것은 당연한 물리 법칙이니까요. 온실 기체가 올라가면은 0.7도 정도가 이제 복사 에너지 관점에서는 0.7도가 올라가는데요. 그런데 이제 그게 수증기가 더해지고 뭐 눈이 녹고 해서 이제 더 불확실해지는 거 이제 뿐이고요. 네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0.7도가 늘었으니까 이게 굉장한 위험이다라고 하는데 그 0.7도는 아까 그러니까 이게 이 이산화탄소가 1.5배 돼가지고 0.7도 된 거고 이산화탄소가 2배가 되면 한 1.5도 정도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그 2100년에 1.5도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면 아까 그 기후 모델 중에 저 오른쪽 편에 있는 가장 덜 민감한 모델하고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기후 변화가 와 가장 또 유사한 모델이 가장 그 덜 예민한 모델이라서 이게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되겠죠. 이산화탄소만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혹시 제 강의가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시죠?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네, 네. 일단 양과 그러니까
당연히 메탄가스가 그 분자 하나당 그 온실가스 그 온실 효과는 뭐 30배 정도 된다고 해서 더 큰데요. 근데 양 자체가 이산화탄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양과 분자 하나당의 온실 효과 능력으로 이제 총 이제 고려를 하면 이제 이산화탄소만 기준으로 얘기해도 이제 무관할 정도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가장 이제 그 수증기 빼고는 가장 큰 포션을 갖고 있습니다. 어, 네. 근데 앞으로 뭐 향후 뭐 메탄가스가 더 증가하겠다. 이제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그 증가하겠다. 그런 이제 학설도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이산화탄소로 예, 얘기를 보통 하고요. 이산화탄소 환산량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. 그러니까 메탄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해서 얘기를 해서 이산화탄소를 얘기를 하는 것이 굳이 꼭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. 환산해서 얘기하는 것뿐입니다. 네.